훌륭한 소설가는 독특한 촉으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다. 무라카미류는 사회병리학적 현상에 관심이 많은 작가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개 사회의 아웃사이더다. 사회의 안부를 도려내는 듯한 그의 소설을 읽으면 독자도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가족의 주인공은 21살 먹은 은둔형 외톨이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살고 있다. 아버지는 히데요시라는 이름답게 가족을 먹여 살리는 대가로 매사에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가부장이다. 하지만 49세의 구조조정에 걸려 해고되자 대출금과 자식들의 학비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집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인 아버지는 아들과 치고 받고 싸운 뒤 집을 나간다. 한편 아들은 간신히 들어간 대학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스토커로 몰리면서 히키코모리가 된다. 그는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당장 생존이 불가능했지만 부모의 책임을 운운하며 주먹을 휘두른다. 그는 이대로 살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창문 전체를 가린 까만 종이에 지름 10cm의 구멍을 뚫었다. 그것은 지름 10cm의 희망이었다. 그는 그 구멍으로 우연히 DV를 당하는 옆집 여자를 목격한다. 그녀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은 아들은 법률책을 찾아 읽고 경찰, 변호사 등과 연락을 취한다. 아들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사로잡힌다. 피해자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은 DV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하고 싶다는 마음은 의외로 쉽게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죠. 대등한 관계라면 구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내가 없으면 불행해질 테니까 라고 믿어버리는 것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남을 구하겠다는 욕망은 어쩌면 지배 욕망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변호사의 지적을 듣고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깨달았다. 자립한 사람만이 가까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에도 수긍이 갔다. 그는 비로소 가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도 접었다. 소설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엄마 아키코였다. 전업주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인 아들 일로 상담사를 찾다가 우연히 3살 연하의 목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조금씩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소설에서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 하지만 각자 자립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거머쥐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개인으로서 자유를 찾았고 커피숍을 열었다. 오히려 가출한 후에야 아들과 전화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상담사로 일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히키코모리 아들은 은둔 생활을 접고 집을 나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딸은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며 이탈리아로 떠났다. 가족들은 각자 개인으로 자립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저자는 후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소설은 구하고 구원받는다는 인간관계를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 누군가를 구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상식이 되어 있지만 그 폐해는 의외로 크다. 그런 사고방식은 자립을 저해야 한다. 가족은 피지배의 관계여서는 안 되고 각자 자립한 개인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남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가정은 해체되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셈이다. 물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 독립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어렵다. 힘들다. 때론 가혹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리광이나 응석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된다. 살벌한 이야기지만 생존도 외로움도 결국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빈 껍데기뿐인 가족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제 발로 땅을 딛고 선 개인이 모인 가족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다.